교회 내 노년부 목회를 넘어 노인복지대학과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교회 안팎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성북동 덕수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의 모임인 제4차 로잔대회가 개최 한 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교도소 안에 교회를 지은 목회자가 인생 2막에는 출소자 자립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명성교회 김종형 목사가 총회 선관위 심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총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와 신흥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특별 예배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며 교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노인 목회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령 목회를 중점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01세인 한정택 어르신. 덕수교회가 운영하는 덕수 노인복지센터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한평생 가족과 살림만 돌보다 10년 전 치매를 앓게 된 한 어르신. 이곳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며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미술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센터에 오는 날이면 적적한 일상 속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재미있고요. 기르면 내가 막 기대고 싶어서 좋습니다. 노인 1천만 시대, 노년층 사역을 중점으로 감당하는 성북동 덕수교회. 단지 교회 내 노년부 목회를 넘어 복지문화대학과 만나학교, 덕수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교회 안팎으로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노인정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노인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1989년부터 운영한 덕수교회 만나학교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사회 대표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북동 일대 1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영성훈련은 물론 노래교실과 미술 심리치료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20년 넘게 지속해온 복지문화대학에서는 역사교육과 체조,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2008년 서울시 인증을 받은 노인복지센터 역시 덕수교회 노인사역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치매와 노인성 질환, 파킨슨병과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 강좌와 교육은 물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이제 노인학교라든지 노인문화대학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서는 현재 목회, 오늘의 목회적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일상을 보듬는 덕수교회.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손길을 뻗치며 한국교회 노인사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의 모임인 제4차 로잔대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로잔대회 주요 내용을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는 현장과 온라인 방식으로 1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복음주의 대회입니다. 앞선 3차 대회 선교 주제별 모임에서 촉발된 토이그룹은 여러 기독교 개념들을 제시하며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잔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대회 참가자와의 공청회를 통해 정한 25개 선교 이슈를 논의할 그룹, 일명 갭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별 인구 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 등 현재 세계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주제를 논의해 혼란한 시기 속 복음주의적 기독교 가치관을 세울 예정입니다. 로잔은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면서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지고 주제가 다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수십 개 그룹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올해 로잔 대회에서 눈여겨볼 점 중 하나는 비서구권으로 넘어간 기독교의 흐름 변화입니다.
비서구권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 기독교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로잔 대회 강연자들은 서구권의 저명한 기독교 리더들이 아닌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선정된 사역자들로 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더해 로잔 한국준비위는 대회가 진행되는 주 목요일 저녁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는 순서 등을 맡아 선교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된 배경과 원동력을 설명하며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방안들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4차 로잔 대회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자축하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 역시 서구교회가 느끼고 있는 동일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티비는 오는 9월 6일 로잔 한국준비위원회 이재훈 공동대회장을 비롯한 유기성 위원장 등이 로잔의 정신과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는 좌담회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또 로잔 대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구티비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 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교도소 안에 위치한 작은 교회, 국내 최초로 교도소 안에 세워진 홍성교도소 경교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김봉래 목사는 30년간 교도관으로서 재소자들을 섬긴 뒤 은퇴 후 인생 2막부터는 재소자들의 출소 이후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뉴스타트를 통해 설립될 김치공장은 취업이 어려운 출소자들을 위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올해 77세, 출소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역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 벌써 이제 전과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가 후원자를 모집해서 김치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김치 공장에 나오는 수익금 갖고 그들에게 창업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또 후원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교도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3개월간 재범 예방과 출소 이후 정착을 위해 수용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 지역 목회자들부터 홍성군 의원까지 교계와 정계가 나서 사각지대에 놓인 출소자 자립사역의 앞장서는 뉴스타트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주는 뉴스타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는 인생,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수용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단순히 수용자분들의 사회적응을 넘어서 그들을 하나님 품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못하면 뉴스타트가 합니다라는 문구가 저희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리게 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교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결과 교도소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용자들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많이 단절돼 있고 그리고 또 영치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수용자들이 행복해하고 또 수용 질서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아주 심성순화에 적극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성교도소뿐만이 아니고 전 교정시설로 확대가 돼서 밝은 모습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갇힌 자들과 함께한 김봉래 목사와 동역자들은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모두가 말리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된 수용자들을 보며 평생 예수를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을 평생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울산 명성교회 김종형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총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8회 예장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인 김종현 목사를 비롯해
현 총회 부임원 전원이 총회 선관위 심의를 통과해 제109회 총회에서 정임원이 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제109회 예장합동 정기총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립니다. 2명 이상이 출마한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부서기 등 직책은 차기 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와 신흥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특별 예배가 신흥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는 신흥고 3학년 학생 250명이 참석했고 한일 장신대 주요 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한일 장신대 재학생들의 찬양 예배에서 학생들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 배성찬 총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공의 의미를 전하며 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북에 있는 기독고등학교와 함께 기독대학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어 배 총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한일 장신대가 앞장서 복음의 감동을 전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미션스쿨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고교 예배 지원과 대학 입학 홍보를 통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고 전북 지역의 다양한 미션스쿨을 순회하며 학생들과 은혜의 교류를 나눴습니다. 백석학원이 22일 2024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학원은 대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학원의 설립 취지를 기억하기 위해 연 1회 서울과 천안 캠퍼스의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연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논하는 심포지엄과 교직원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백석 우리 사이 코너도 진행됐습니다. 백석학원 장종현 설립자는 정체성 연수회에 참석만 하면 학원의 설립 취지와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준비한 백석정신 아카데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짐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의 발화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2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 맞춰 실시한 브리핑에서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 감식 이후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감식에서는 화재 장소로 확인된 8층에 대한 화재 원인 규명을 비롯해 화재 발생 이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를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4%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례적으로 높았던 1분기 성장률 1.3%를 고려해 지난 5월에 연간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한 지 석 달 만에 우리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셈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국제 유가도 우려했던 것보다 안정세를 나타낸 데 따라 전망치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이른바 영끌 붐이 되살아나면서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투기 붐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뒤늦게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13조 8천억 원 증가해 총 1,896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갭 투자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 병원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후 전문의만으로는 더 이상 응급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가열되면서 일부 병원이 4억 원 넘는 연봉까지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이 때문에 구인난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응급의학과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화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한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020년 실시된 미국 인구 센서스에서 자신이 백인과 흑인, 아시아계 등 특정 인종이 아닌 다인종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3%였습니다. 2000년 인구 센서스에서 다인종이라고 답한 미국인이 2%였던 것에 비하면 20년간 미국 사회의 인구 구성이 급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메이카 흑인인 부친과 인도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현재 상황은 이 같은 사회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작가들이 도쿄도의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외면하고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한 것을 계기로 행정에 의한 인권 침해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술가 이야마 유키 씨와 학자인 미야자키 오사무 메이지 가쿠인데 교수 등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임을 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야마 씨는 행정당국과 직원이 인권, 인간 존재를 매우 가볍게 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다룬 영상작품을 제작했으나 도쿄도 당국이 상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일부 사건을 없던 일로 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인 자국 영토 쿠르스크주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의 보급로 차단 작전을 계속하면서 러시아 다른 지역도 산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 관련 화상회의에서 적군은 지난밤에 원전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이를 통보했고 상황을 평가할 전문가를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댄 자국 수미를 방문했다고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방문은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처음입니다. 교토국제고가 여름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 이치고의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승리한 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고시에는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워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올해는 일본 전역 3,700여 개의 학교가 참가해 49개 학교만 본선에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영남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텐데요.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3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회가 사각지대 노인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년층 사역에 힘쓰는 교회,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목회자, 우리 곁에는 여전히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